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도 크지 않았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시간을 비워둔 것처럼 바람조차 잠든 오후였습니다. 나는 바닷가에 서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모래 위에 남은 자국은 이미 지워졌지만 그날의 공기만은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서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아내가 그 말을 했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저 여행이 끝나서 하는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으니 그 말이 작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건 인사가 아니라 정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나만 몰랐던 걸까요? 우리는 늦은 나이에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퇴직 기념 여행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인생 2막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행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만 모른 채 들떠 있었던 거죠. 아내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지도 않았고 굳이 기념품을 사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오래 바라봤고 사람들의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걸 지켜보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눈에 담아두고 싶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짧았는지, 왜 그렇게 담담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기고 싶다는 뜻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내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걸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아직도 그 여행 가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옷은 이미 정리했지만 가방 안쪽에 남아있던 아내의 머리카락한 올을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가끔 열어보곤 합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가방을 들여다보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라도 더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라는 걸. 아침에 일어나도 아내가 없고 밥을 먹어도 아내가 없고 잠들기 전에도 아내가 없는 그 공백에 익숙해질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내가 떠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버텨왔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너무 늦게 알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평생 해준 말들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 침묵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누군가와 비슷한 시간을 함께 살아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도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담담하게 말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23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고 나는 주머니에 동전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커피를 2잔 시켰다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때는 진지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만 살짝 고개를 숙였고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떠들어도 끄덕이며 들어줬고 가끔 짧게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게 참 편했습니다. 이 사람은 크게 기쁘지도
크게 화내지도 않겠구나.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평생 동안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전세는커녕 보증금도 부족해서 반지하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창문 아래로 물이 스며들었고 여름이면 모기가 들끓었습니다. 겨울엔 난방비가 아까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고 저녁을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듣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혼자 견디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춥지 않아? 내가 물으면 괜찮아. 힘들지 않아?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해. 그 말들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나는 그게 아내의 성격인 줄만 알았습니다. 원래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강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참고 있었다는 걸. 결혼식도 간소했습니다. 사진 몇 장 찍고 식당에서 국수 먹는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웨딩드레스 대신 빌린 정장을 입었고 나는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 매며 괜히 어깨에 힘을 줬습니다. 주례도 없었고 하객도 몇 명 안 됐지만 그 자리에서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떨려? 아내가 묻자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을 평생 책임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자신 없어 하는지 알면서도 묻지 않았던 걸까요? 신혼 초엔 싸움도 잦았습니다. 돈 때문이었고, 미래 때문이었고, 서로 말하지 못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짜증을 냈고,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화를 더 키웠고, 나는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크게 다툰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밥상을 치웠고 나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은 켜져 있었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을 데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싸워도 당신은 집에 돌아오면 돼. 그 말이 내 인생을 얼마나 오래 붙잡아줬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내가 화를 풀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무슨 실수를 하든 여기는 내가 돌아올 곳이라는 약속. 그 시절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였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우여곡절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쌓아둔 것들이 나중에 우리를 지탱해줬습니다. 그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처음 여행 이야기를 꺼낸 건 아픈 이야기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아내는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항상 다른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길을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젠가 말고 이번엔 진짜로 한번 가볼까?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아내는 그쪽을 보는 척하면서 나를 슬쩍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부터 돌아갔습니다. 돈, 시간, 몸 상태,
병원 일정. 현실적인 이유들은 언제나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들을 나열하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 표정을 보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는 듯 웃으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그러고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그날 아내는 밥을 다 먹지 않았습니다. 반쯤 남긴 채 그릇을 치웠고 나는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정말 간절할수록 조용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질수록 마음은 더 컸던 사람입니다. TV에서 여행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아내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쳐다보면 슬쩍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히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메뉴는 뭐가 좋겠냐고, 날씨가 좋다고, 그런 말들. 나는 그때마다 알아챘으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해줄 수 있으면서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시간은 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혼자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그 속에 여행 사진은 몇 장 없었습니다. 워낙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아내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당신은 후회 같은 거 없어?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나는 뭔가 대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후회? 뭐가? 그냥 뭐라도. 아내는 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나도 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괜찮다는 말만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아내가 묻고 싶었던 건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나와 함께한 시간이 아쉽지 않았냐고, 더 해주고 싶은 게 없었냐고. 나는 그 질문을 알아듣고도 외면했습니다. 아내의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지만 분명했습니다. 잠이 늘었고 식사는 줄었고 웃음은 얇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찍 일어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침대에서 더 오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잖습니까? 밥을 먹는 양도 줄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지 못하고 반쯤 남겼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요즘 입맛이 왜 그래? 무슨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물으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더부룩해서.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소화기내과였고, 그 다음엔 내과였고, 나중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갈 때마다 아내는 혼자 갔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하면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 바쁜데 괜히 시간 뺏기지 마. 나 혼자 다녀올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핑계 삼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빴던 건지
아니면 가기 싫었던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기보다 믿고 싶었습니다. 큰 병이 아니길 바랐고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옷은 점점 헐렁해졌습니다. 살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작아 보였고 손목도 가늘어졌습니다. 아내는 거울을 자주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어느 날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봄 지나기 전에 가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봄이라는 말이 기약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감 같았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갑자기 봄? 여름에 가도 되잖아. 바다도 좋고. 나는 일부러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담긴 무게를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봄이 좋아서. 아내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봄이어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일정을 확인하겠다고 했고 어디로 갈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후회할 선택이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도 여행 이야기를 몇 번 더 꺼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먼 곳을 바라보듯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을 뿐입니다. 봄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던 그 봄이 나는 여전히 알아채지 못한 채로 결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문득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묻지도 않았고 내가 더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고맙다는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언제쯤 갈까? 내가 물었을 때 아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주는 어때?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을 텐데 나는 그냥 날씨 이야기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봄이 지나가기 전에 날씨가 좋을 때 가자는 뜻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짐도 많지 않았고 일정도 느슨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된다고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보고 싶은 데 있어? 아니, 그냥 바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돼. 아내는 관광지나 유명한 장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많은 곳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는 날, 아내는 옷을 몇 벌 꺼내놓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입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가장 편한 옷들만 골랐습니다. 화장품도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받은 약 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었고 나는 그걸 일부러 못 본 척했습니다. 투명한 봉투 안에 든 약병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다른 곳을 보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약은 꼬박꼬박 먹어야 해.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뭔가 인정하는 것 같아서,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삼켰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보고 싶은 거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좋으면 돼. 그 말이 무책임하게 들렸을까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서운하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 여행은 즐기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아내는 무언가를 견디고 있었고 나는 그 무게를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내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들판도 산도 작은 마을도 모두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고 웃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내는 늘 어딘가 긴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기차 안에서만큼은 조금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춥지 않아? 내가 묻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좋아. 그 말은 젊을 때부터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추워도 괜찮다고, 더워도 괜찮다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괜찮은 척하는 건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창문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긴 한숨을 쉬지는 않았습니다. 물 좀 줄까? 내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마실게. 나중에.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에 내려서 숙소로 가는 길, 아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느렸지만 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맞춰 걸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멈춰서서 숨을 고를 때면 나도 덩달아 주변을 둘러보는 척했습니다. 피곤해? 아니, 경치 좀 보려고.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았을 때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힘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 체온이라도 전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날 밤, 아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자는 척하면서 아내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왜? 앉아? 응, 아직. 그 후로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결에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괜히 힘을 줬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듯 맞잡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내 손을 붙잡는 힘만큼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아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내 손을 잡은 채로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뭘 해야 할까? 병원은 언제 다시 가야 할까? 약은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현실적인 것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 손을 잡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달은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여행 셋째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나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채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방을 여는 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는 소리. 아내는 나를 깨우지 않으려 모든 동작을 천천히 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도, 신발을 신는 소리도 최대한 작게 내려고 조심했습니다. 나는 자는 척하면서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어디가? 내가 묻자 아내는 잠깐 멈췄습니다. 돌아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깼어? 미안,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괜찮아. 어디 가려고? 그냥 바람 좀 쐬려고. 그 말 뒤에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좋아서 산책하고 싶어서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려고. 그뿐이었습니다.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조금만 다녀올게. 당신은 더 자. 나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을 뻗어봤지만 아내가 누워있던 자리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니면 1시간이었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천장을 보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편의점 봉투 같았습니다. 뭐야 그건? 내 질문에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냥,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 아내는 많은 걸 숨겨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그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했지만 묻지 않는 게 아내를 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집 앞에서 서툴게 웃고 있던 모습, 아내가 늘 싫어하던 살짝 흐릿한 사진들. 왜 이런 걸 가져왔어? 내가 나중에 물었을 때 아내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걸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진을 잃어버릴까봐 챙겨온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건 사진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아니, 기억을 간직할 시간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유난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답지 않게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간 일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기억들, 내가 이미 잊은 이야기들까지. 그때 당신 기억나? 반지하 살 때 말이야. 기억나지? 그땐 참 힘들었지. 아내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웃음이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추억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 추억이 멀어지고 있어서 슬픈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날도 기억나? 국을 데워놓고 기다렸잖아. 그랬지. 그때 당신 얼굴 참 복잡해 보였어. 나는 그때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잊은 순간들을, 내가 지나쳐버린 감정들을 아내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잘 살 거야. 나는 그 말을 칭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뭘 갑자기 그런 소리야? 그냥,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게 고백이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작별을 준비하는 말이었다는 걸, 나를 놓아주려는 말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또 내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꽉 잡았습니다. 나는 손이 저릴 정도였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힘을 풀 때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아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웠어. 뭐가? 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보다 손길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무서워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두려워서 대답을 피한 건지도 모릅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바다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일찍 사람이 없을 때 갔습니다. 아내가 그러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유난히 오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앉아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걸 지켜보고 갈매기가 날아가는 걸 따라보고 수평선 너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해도 고개를 저었고 손을 잡아도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읽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이제 가자.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여행을 끝내자는 건지 무언가를 정리하자는 건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벌써? 조금 더 있다가도 되는데. 아니, 충분해. 많이 봤어. 충분하다는 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여행 내내 아내는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된다고. 나는 그게 만족한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뜻이었다는 걸. 돌아오는 길, 아내는 내 어깨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호흡이 얕았고 손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나는 괜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를 깨울까봐, 움직일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손을 더 꽉 잡지 못한 걸 지금도 후회합니다. 왜 그때 더 세게 잡지 않았을까요? 왜 그 순간을 더 오래 느끼지 못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는 커졌고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아내는 며칠 동안 많이 피곤해했습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고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을 때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한참이 지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는 사흘 뒤에 떠났습니다.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로 나는 그 사흘 동안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힘이 빠지는 손을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여행 사진을 봅니다. 아내가 남긴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버텼던 시간, 말없이 건넸던 마음, 그리고 끝까지 혼자 짊어졌던 사랑. 여행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가 바다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손을 잡았던 그 온기를, 고맙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를 모두 선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흐릿해지지 않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무섭다는 것도, 외롭다는 것도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야 이야기합니다. 그 여행은 마지막 부탁이었고 나는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었다는 걸. 완벽하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함께 갔다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충분히 고마워했을 거라고 이제는 믿어봅니다. 아내가 새벽에 사간 편지는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열어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 정말로 끝이 날 것 같아서 마지막 한 걸음이 두려워서 나는 아직 그 봉투를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갑니다. 나는 가끔 그곳에 갑니다. 아내처럼 오래 바라봅니다. 그러면 아내가 뭘 보고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내는 끝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 전부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던 거겠죠. 나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큰 말이나 큰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걸. 손을 잡는 것, 함께 걷는 것,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다는 걸.
아내가 떠난 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대로 괜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아내 없는 아침에, 아내 없는 저녁에, 아내 없는 밤에. 하지만 나는 살아갑니다. 아내가 말했던 대로 혼자서도 잘 살아갑니다. 그게 아내가 나에게 바랐던 일이니까요. 아내가 남기고 간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젠가 나도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그때는 아내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아내는 아마 웃으면서 말하겠죠. 그냥 별거 아니야.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기 전에 한 번만 여행 가자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버텨온 부부, 가난과 실패, 묵묵한 희생 속에서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여행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된 아내의 마지막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